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상담 VVIP 김수경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억력 나이는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기억력 감퇴는 세월의 운명으로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이와 무관하게 기억력을 생생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한 생활 습관만 잘 유지를 해도 기억력 감퇴를 상당 부분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연구팀이 그 7가지 방법을 소개를 했는데요. 활동적이 되라,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라, 그리고 심장병 위험을 줄여라, 양치질을 꼼꼼히 하라, 문화활동을 열심히 하라, 잠을 충분히 자자, 그리고 비일상적인 작업을 하라 등 이렇게 7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일상적이라는 거는 틀에 박힌 행동보다는 뭔가 좀 새로운 일을 시도하라라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요. 뭔가 이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정보를 붙잡아야 된다는 판단 때문에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글쎄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매일 종목 찾다 보면 정말 새로운 정보를 매일매일도 접하게 되고요. 끊임없이 또 머리를 쓸 수밖에 없어서 이 뇌 활동에는, 뇌 운동에 상당히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익까지 난다면 또 금상첨화겠죠. 오늘 카운슬러는요, 김동월 전문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희 방송 출연하다 보니까 이렇게 양복을 차려입고 나오시지만 평소에 다니시는 거 보면 굉장히 센스가 넘치시더라고요. 패션 센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님께서 나도 좀 나이가 들은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때 있으세요? 많이 있죠. 언제 있으세요? 네. 새치가 이제 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네. 일단 아기가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학부형이 됐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도 워낙에 또 이 패션 센스와 또 굉장히 동안이시라서 많은 분들이 사실 나이보다 상당히 젊게 보는데 내가 나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젊게 생각하는 게 정말 신체 나이도 좀 건강하게 신체도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정신 건강도 또 함께 챙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또 주식하시는데 여러분들도 많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장 괜찮게 마감됐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밀리긴 했지만 오늘도 빨간불 켜면서 마감 종가 나왔는데요. 또 어떤 고민 안고 계실지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예. 네. 주식 요즘 하시기 좀 어떠세요? 매매하시기 좀 편하세요? 좀 어려우세요? 너무 힘들어요. 많이 힘드세요? 예. 네. 주식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지는 5년 됐는데 네. 항상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네요. 5년 정도 되셨는데 요즘이 그 중에서도 많이 좀 슬럼프 기간이신 것 같아요. 예. 네네. 어느 정도나 규모를 운용하세요? 투자 자금 얼마나 가지고 하세요, 시청자님? 1억 가지고요. 많이 하시네요. 네. 5년 하시면서 조금 불린 가격이 1억 원이신가요? 아니면 조금씩 손해 좀 보신 건가요? 1억 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7,500까지 까먹었어요. 지금 오늘까지 계산하니까요. 아이고, 많이 손해 보셨네요. 예. 네. 종목들 어떻게 좀 매매하실까요, 요즘에는요? 요새는 이제 네. 거래소에다가 직원들한테 맡겨놨거든요. 처음부터. 네, 관리자가 관리하시는 해주시군요. 편인데, 네. 네, 항상 엇박자가 나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항상 힘드네요. 지금 현재. 지금 5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꾸준히 증권사 통해서만 좀 매매를 하신 건가요? 예. 글쎄 요즘에는 엇박자가 많이 난다고 하셔서 직접 내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떠세요? 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가지고. 여건이 별로 안 되셔서. 예. 네. 그리고 틈틈이 좀 공부해서 종목들 스스로 좀 캐치해내시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의치가 또 않아서 환경이. 그렇죠? 네. 매매하시면서 그럼 요즘에 어떤 부분 좀 가장 어렵다고 느끼세요? 종목을 관리자분이 이게 괜찮다고 해서 들어가자고 여쭤보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이제 관리자분한테 괜찮다고 해서 들어가자고 하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항상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돼가지고 좀 팔자가 또 팔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까지 와버렸거든 지금요. 추천받은 종목들이 별로 성적이 좋지 못한데 그런 매매가 잦아지다 보니까 좀 손실도 커지시고 그러신 상태신 것 같아요. 단기 매매 좀 많이 하신다고 나오네요. 예? 단기 매매 좀 많이 하신다고 나오네요. 단기요? 아니 단기도 그전에는 좀 단기로 봤는데 단기가 가지고 있어도 어차피 다 수익이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가 아니라 단기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단기로 들어가야지 계속 막
팔고 살고 파고 사고 하다 정신 보니까 이렇게까지 없으시죠. 와버렸어요. 네. 네,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와버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흘러왔다라는 이 표현에 있어서 좀 많은 의미가 담긴 것 같아요. 정말 힘들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데 사고팔고를 조금 예전보다 횟수가 잦아지신 것 같아요. 조금 짧게 한 1개월 정도, 한 달 정도를 보유하면서 매매를 하는데 거의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계속 손해고 이런 과정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예. 제가 시청자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종목을 권유를 받으셔서 결정을 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시청자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문의하고 그쪽에서 주문이 들어가나요? 그쪽에서 이제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이제 제가 뭐 기업 분석도 할 줄 모를 분들은 제가 볼지도 모를 분들은 이제 어떠냐 그쪽에서 물어보면은 제가 여쭤보죠. 물어보면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서 같이 합의하에 들어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예. 이거는 동업자적 마인드를 저희가 가지면 안 되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관리자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하시면은요. 남 좋은 일 시킵니다. 주식 시장에서 이 관리자와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매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매 타이밍들이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안 좋아요. 주식 이게 스타일은 알겠습니다. 매매 스타일은 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형태, 추세 추정형 매매. 그걸 사실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 증권업 종사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추세 추정이라는 말을 좋아는 합니다. 왜냐면 가는 게 계속 가니까. 그래서 그게 주도주가 그런 쪽에서 나오고. 근데 추세 추정 매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좋은 주식을 추세 추정 매매는요. 좋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강한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 제가 정말 이제 성장주, 특히나 지금처럼 성장주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일찍부터 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소위 증권시장에서 얘기하는 성장주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거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좋은지를 계량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건 시장에서 말 그대로 꿈꾸는 겁니다. 주식은 꿈으로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특히 성장주나 주도주는 앞으로 좋을 거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법인데 근데 문제는 꺾이고 나서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미래에 회사에 돈을 보태주는 정말 선의의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분 중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습니까? 그죠? 2만 원에 사면 3만 원 갈 걸 기대하고 3만 원 가면 팝니다. 그죠? 그걸 노리기 때문에 강한 주식을 사는 것은 하나의 전략이긴 한데 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강해야 합니다. 그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추세 추종형 매매를 하면서 물린다라는 건 사실 그 매매를 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1억 원 됐는데 7천만 원 손실이시라 그러면 거의 반토막 가까이 계좌가 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저는 좀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로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고쳐야 될 점은 좀 빨리 고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방식으로 매매가 계속되시면은요. 저는 지금 이 계좌가 1억 원대를 보장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회복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자칫 없어질 수가 있어요. 관리가 돼줘야 계좌 자체가 이게 돈이죠. 계좌를 우리가 주식 투자를 이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하는데 이 돈이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다음에 장이 아무리 좋은 장이 오더라도요. 특히나 이렇게 개별주들이나 고성장형 종목들을 고가에 사가지고 물려버리면 다음에 장이 좋을 때 이 주식이 못 갑니다. 그러면 장 안 좋아서 손해보고 장 좋아졌는데 종목 때문에 그 좋은 장에서 누리지 못하면서 회복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직접적인 어떤 종목 선적이라든지 매매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하신다라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너무 좀 냉정한 의견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냉정하게 봤을 때 데이터를 좀 제대로 살피시고요. 주식을 분석하실 수 없다라면은 거래하시는 증권사의 담당 직원분들 좀 이렇게 제대로 알아보셔가지고
장기적인 성과가 좀 좋은 분께 관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관리해주고 계시는 직원분들께 상당히 뭐 송구한 얘기가 되겠지만 시청자님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현재 매매 패턴은 상당히 좀 리스크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앞서 상담을 드리면서 직접 판단이 아니시라고 해서 이 매매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우리 시청자님께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나에 대해서 좀 고민했지만 전반적인 매매에 대해서 주의할 점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건요. 강세장에서 하는 겁니다. 장이 아주 좋을 때. 장이 좋을 때는요. 제일 좋은 주식을 잡는 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가 없어요. 누가 더 많이 버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최대한 강한 종목이 가장 안전한 종목이고 가장 좋은 수익률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죠. 지금 조정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추격 매매를 해버리면요. 제일 비싸게 사는 겁니다. 돌파 매매는 그리고 이렇게 시끌벅적해지고 주식이 밑에서 2배, 3배 올라온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라인을 돌파한 초입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시세가 이만큼 연장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추격 매수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추세 추종형 매매는 저희도 상승장에서도요. 저도 예를 들어 추세형 매매를 종목을 3개를 고르면은 그 중에서 한두 개 실패하면은 손절매도 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의 내용에 혹은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추세형 매매는 강한 종목에 배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식이 강해서 샀는데 내가 산 이후에 주가가 강하지 않다면 그건 틀린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손절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 타이밍을 늦추셔서 다시 다른 종목을 연구를 충분히 해서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하신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잦은 회전 주의하시고요. 이런 매매 하시면 회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쫓아가서 아니면 손절, 또 쫓아가서 아니면 손절. 이러다 보면 손절 손실에 비용 손실에 하다 보면 계좌가 10% 20% 그냥 훅 그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서 종목도요. 모두가 좋다고 떠들어서 샀는데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그래가지고 주식을 높은 가격에 샀는데 내가 사고 보니까 안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세가 더 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말은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주식 좋습니다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식이 올라가려면 누군가는 비싸게 주식을 사줘야 되는 거죠. 호평일색인데 빠지는 주식은 사실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만 조금 주의하셔도 현재 손실에 대한 반복은 조금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걱정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지금 매매하시는 어떤 자세나 스타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기회 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일단 가장 답답한 거는 포트 상태이시니까요. 지금 포트에 들고 계신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종목 불러주실까요? 엔텔스요. 네. 매수가 비중. 25,000원에 40%요. 네. 보력 매장서 27,000원에 20%. 또 레드로버 들고 계시네요. 네, 레드로버 1,200원에 20%. 네. 한국 정보 인증 18,700원에 10%. 네.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라운시큐어 5,900원에 10% 이렇게 5종목으로 지금 들고 계시네요. 예. 네, 아이고 한숨 많이 쉬셔가지고 너무 답답하신 것 같아요. 좀 빨리 좀 도와드려 볼게요. 궁금한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네, 고민 중이신 시청자님께 제가 너무 좀 직언을 드려가지고 조금 오히려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심적으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주식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종목들에 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재 주식 투자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주식 투자라는 게요. 지금 원래 1억 7천 2억 원 정도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빠진 게 이제 계속 빠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다른 종목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손실폭이 너무 커버렸거든요. 이렇게 보십시오. 50% 정도의 손실을 회복하시는 데는 100%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이걸 절망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0%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00%, 50 수익 나서는 절반 회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0%의 수익을 과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내보셨을 거예요. 예. 그렇죠? 결코 짧은 시간에 낼 수 있는 수익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회복을 하고 싶으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말 체계적이고 이제는 아주 나쁜 최소한 정말 나쁜 위험한 매매만 주의하시더라도 뭐 한 2년이든 시간을 두고는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손실 보신 7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그것이 HTS에서 숫자로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좀 막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아끼면서 하세요. 아끼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성향 자체도 좀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텔스라는 종목은 일단 통신 시스템 통합 관리 시스템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뭐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 이슈로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물 인터넷 관련한 종목으로 테마성으로 묶여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이제 운영 시스템 쪽으로는 앞으로 뭐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성과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이 산업 자체는 좀 커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통합 시스템 관리이기 때문에 이 IoT 사물 인터넷 자체가 이 전반적인 시스템 관리이고 어느 정도의 플랫폼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발주가 좀 늘어나지 않겠나라는 현재로서는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주가 배팅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주가가 한 3배 이상까지 올라왔던 겁니다. 바닥 권역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움직임들이 그런 이유들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유형은 사실 초보자분들이 하시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런 거는 이런 거죠. 어떤 정형화되거나 계측되지 않는 미래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잘 가는 주식은 이렇게 숫자 안 찍히는 주식이 잘 가는 건 맞습니다. 숫자가 찍히는 주식은 오히려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1,5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받고 있는데 이 매출이 뭐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주식은 사실 가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주 비쌉니다. 아주 비쌉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한 반토막 나더라도 뭐 싸다고 할 수 없는 정도의 가격인데 근데 이런 성장주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돈이 들어와서 막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배짱도 있고요. 시세를 좀 읽을 줄도 알고 뭐 그런 분들이 하는 사실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계속 가져가시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매수가가 25,000원입니다. 이 주식이 최고 상투가 27,800원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고점에서 우리 소위 얘기하는 여기가 머리고요. 양 어깨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어디서 실렸느냐? 위쪽에서 많이 실렸어요. 그러면은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꿨던 꿈을 현실화시키지 못한다라고 만약 판단해버리면은 이거 무너지면은 보장이 안 됩니다. 가격 자체가. 그리고 손절 가격을 여기서 만약 컨트롤 한다라면은 이 주식은 21,000원이 깨지면 안 되고요. 1차적으로. 19,000원이 다시 무너지면은 뭐 제가 보는 관점으로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그렇죠. 무너지고 나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여기도 무너지고 이렇게 빠졌습니다. 별로 질이 좋은 주식이 아니에요. 올라갈 때 막 돈으로 쏘아 올렸다가 내릴 때도 이렇게 와일드하게 내리는 주식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반등을 뭐 적당히 보고 그냥 손실을 축소한다라는 관점의 접근은 쉽지 않은 종목일 것 같습니다. 포기하실 거라면 지금 손절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차선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2만 원 이탈 시에는 뭐 사물 인터넷의 기대감을 버리시고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산업은 커질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관련 시스템 관련한 기업들이 그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데는 시간이 분명히 상당히 걸릴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시세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 대응이 현재로서는 이런 유형의 종목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2만 원 이하까지 보시는 것은 지나치게 리스크를 감소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40%라면 거의 주력 포트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 의견은 뭐 본전 욕심 내지는 수익 기대감을 가져가시는 것은 그냥
이 주식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매수 타이밍 잘못됐고요. 대응점, 1차 대응점이 매수가 25,000원이 8월인지 9월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대응점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금입니다. 지금. 높게 사셨기 때문에 손절이 20% 가까이 나와 있는 거지. 너무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손실폭이 10% 후반대까지 나온 거지. 사실 이 주식을 대응한다라면은 오늘 상담 의뢰는 잘 하셨습니다. 추세가 이제 깨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응하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나오든 아니든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 의견이고요. 좀 미련이 남아서 조금만 더 확인하겠다 하시더라도 2만 원 이하에서는 가지고 있을 종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주력 포트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손실이 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싸게 사놓고는 손절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게 산 것 자체가 사실은 실책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높게 샀기 때문에 손실이 큰 겁니다. 이 주식은 사실 지금의 매매 맥점이 현재 구간이거든요. 이걸 매수가를 무시한다라면 저는 당장 매도 의견을 드릴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판단을 좀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레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수닝그룹, 중국의 수닝그룹이 최대 주주가 됐죠. 근데 수닝그룹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중국에서 인수한다 그러면은 마치 기업이 그냥 하늘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수닝그룹이 레드로버 지분을 인수한 인수가를 수량으로 계산하면 7,7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레드로버가 수닝그룹이 중국의 민간그룹이 인수했다고 주가가 점 상한가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15,000원까지 튀어 올라갔는데 지분 인수는 7,700원 했으니까 이 정도 가치를 가지고 인수를 한 건데 이걸 2만 원에 인수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좀 지나치게 기대를 한 거고요. 이 레드로버 같은 경우는 사실 미디어 관련해서는 저는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기는 당분간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레드로버와 합자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중국이랑 한국이랑 영화 산업은 합자를 하면은 카운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스크린 쿼터처럼 카운트를 할 때 중국 영화로 카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합작 영화는 중국 내에서 상영을 할 때 상영관이랑 그리고 영화 상영 수 제한이 없어요. 그냥 중국 영화처럼 그냥 무작위로 막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좀 붙었었는데 이 종목은 매수가는 다행히 1,200원이니까 아직까지는 좀 싸워볼 만한 가격이죠. 그리고 넛잡, 저는 개인적으로 넛잡 원을 그렇게 기억에 남게 보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BEP는 달성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미국색이 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과의 합자사로 중국에서 개봉을 한다면은 충분하게 손익분기점 달성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그 넛잡 2, 3가 일단 개봉을 앞두고 지금 제작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얘기거리는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거리가 유지가 된다라면은 조금 더 높은 가격대 좀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당장 손절하시기보다는 손실을 보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레드로버는 한 8,000원 정도 일단 좀 열어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합자사 인수한 대주주가 그 정도 가격에 샀으니까 대주주랑 같은 단가로 간다라는 정도는 한번 보시고 8,000원 무너지지 않는다라면은 넛잡 모멘텀이 중간중간 들어오면은 이건 가벼운 주식이라서 그냥 30%씩 이렇게 튕겨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오히려 빠져나오시거나 한번 이익 실현을 노려보면서 넛잡 모멘텀을 현재로서는 주가가 좀 밀려있고 아직까지는 지켜야 될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령 메디앙스인데요.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요우코 관련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애기를 마트에서 애기용품 예전에 유아 때 샀을 때 대부분 보령 메디앙스거든요. 사실 한국에서도 보령 메디앙스의 시장 점유율은 상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총액이 지금 2,600억 정도 되는 숫자를 찍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요코들 몰려든 지가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닌데 만년 그냥 중국 소비성장 기대주밖에 아직은 못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숫자를 사실 찍어줄 만한 시점은 지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코가 들어와서 한국의 유아용품 시장에서
소비를 해준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재 정도밖에 숫자가 찍히지 않는다. 이번 3분기 실적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에서 좀 서프라이즈한 매출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준다라면은 보령 메디앙스는 다시 한번 3만 원대 복원 시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번 3분기마저도 만약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면 이거는 메르스 같은 걸 핑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요코가 밀려 들어오지만 보령 메디앙스는 이 정도밖에 못 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후에 중국 기업으로의 중국 쪽으로 했던 진출 기대감들은 중국 본토 시장에서는 살아 있겠지만 중국 유아용품 관련 기업들도 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나친 기대감보다는 좀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는 지금 2,700억 시가총액에 이익을 50억밖에 한 해 못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비싼 주식은 무너지면 보장이 안 되므로 손절 가격 필요하고요. 현재 위치에서 27,000원 매수가에서 손절 가격을 여기서 잡기가 사실 조금 아래쪽으로 크게 열어야 되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하지만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가 21,500원이니까 거기 정도까지는 일단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좀 어려운 종목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리스크도 조금 더 열어야 되니까 21,500원 정도 손절가를 잡고 실적 시즌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출이 많이 늘어야 됩니다. 매출이 많이 늘어야 됩니다. 마케팅 때문에 순이익은 조금 약해도 되는데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보령 메디앙스의 주가는 기대 앞으로 장기간 못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건 가격보다는 이번 실적의 숫자를 보시고 결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라온시큐어는 내용 되게 좋습니다. 이것도 사실 싸게 샀다면 정말 좋은데 이 라온시큐어 이 좋은 주식을 5,900원 매수가입니다. 전형적인 추격 매수 패턴인데요.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 모바일 필수 보안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 프리미엄을 되게 강하게 붙여주고 있거든요. 핀테크와 관련해서. 그리고 모바일 쪽의 결제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근데도 좀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은 성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제가 만약에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푹 한번 밀려주면은 저 같으면 한번 사볼만 합니다. 내용이 워낙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 자체가 워낙 강한 종목이니까. 그런데 이게 매수가가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사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대로 열리면 4,000원이거든요. 그럼 6,000원 근처에 사셨으면은 30% 이상 손실을 감수하면서 홀딩을 해야 된다는 건 사실 좀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4,000원까지 연락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 좋은 종목이지만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기술적 접근 1차 라인 5,500원입니다. 5,500원 이하라면 조짐 조금 안 좋습니다. 위에서 거래량이 조금 감소하고 있네요. 거래가 터져야 더 올라가는데 5,500원이 무너진다라면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하셨다가 60일선이나 이런 한 4,000원대 초중반 정도 오면은 다시 한번 보시던지 그렇게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한국정보인증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추세와 흐름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의 매수가가 18,700원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최고 높은 구간. 그러니까 매수가 늦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종목은 딱 빠져나가는 초입 이런 자리에서 사지 않았다라면 사실 포기할 생각까지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장이 강세장이면은요. 제가 만약에 매매한다면 강세장이었으면 저는 15,000원대까지 샀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강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격 매수 반대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여기서 사셨다라는 게 일단 매수 관점에서 좀 문제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좋은 거 많이 반영됐습니다. 한국정보인증이 지금 시가총액이 4,900억까지 나왔으니까 다우데이터랑 다우기술에 못지않은 상승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공인인증 쪽에서 일단 점유율 1등이니까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핀테크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위에서 터졌습니다. 아주 위에서.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 관리 가격은 17,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자리에서는 욕심 너무 많이 내지 마시고 이익을 일단 확정 짓는 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엔테스 같은 건 내일이라도 매도 처리해야 되나 제일 걱정돼가지고요. 종목
시청자님. 네, 엔테스, 예. 네. 선생님 한 번 더 여쭤보시네요. 네. 네, 엔테스 같은 건 내일이라도 지금 여기에 제일 정리해야 할 간단한데. 종목인가 싶어서요. 네, 엔테스 당장 내일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 좀 여쭤보셨거든요. 제가 잘 안 네. 들렸군요. 네. 내일이라도 제 판단, 그러니까 이게 보통 미련이 남아요. 이렇게 그쵸. 높게 네. 사셔가지고 10% 후반 비중도 손실을 많으시고요. 확정지을 네. 짓는 게 쉽진 않으신데 제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주식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구간은 올라도 매도, 내려도 매도 이런 구간입니다. 한 가지 딱 예외로 둘 수 있는 것은 당장 23,000원을 넘어갈 때 딱 그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매도입니다. 그 23,000원을 당장 제가 말하는 당장이라는 건 내일 바로 넘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가 깨졌거든요. 오늘 이 자리가 깨졌기 때문에 당장 위쪽으로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여기 보시면은 매물이 이만큼 터져 있죠. 팔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럼 이게 팔고 나간 게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는 더 강한 매수가 확인돼야 됩니다. 80만 주 이렇게 거래가 터져줘야 됩니다. 보통 이 정도 거래량이 터질 것 같으면 주가가 급등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23,000원대면은 한 10%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의 초강세가 아니라면은 저는 매도하시는 게 낫지 싶습니다. 네, 저는 엔테스 비중도 좀 많고 하셔가지고 애착이 좀 많이 가셨던 종목이신 것 같아요. 애착이 많이 가는 것보다 그만큼 네. 샀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한 24,000원까지만 가도 한번 던질 생각이 있는데 저번에 24,000원 한 번 왔을 때 그때 못 더 갈 수 파셨어요? 있다고 네. 네, 그때 더 갈 수 있다고 25,000원만 넘으면 28,000원까지 간다고 그러길래 그냥 들고 욕심에 들고 있었거든요. 바라고 있었는데 또 이번 진단이 약간 좀 다르게 나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좀 네. 내일 던져야 되나 걱정돼가지고. 일단 저희가 주신 전략은 참고로 해서 좀 잘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워낙에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저희가 좀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좋은데 조금 그래도 풀리셨죠? 답답한 마음은? 예. 내일은 이제 봐가지고 어느 네. 정도 결정권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오늘 어쨌든 매매 팁 많이 드렸으니까요. 다시 하다가 또 답답하다 하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시청자님 힘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봤습니다. 게시판에서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오늘은 8501님께서 가장 먼저 출석 체크 해주셨네요. 4시 땡 하자마자 와주셨고요. 비아트론 궁금하다고 올려주셨습니다. 김동현 전문가님이 조언을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0478님 올려주셨는데 종목 올려주세요.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보결제, OCI 궁금하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